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손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대했는데 그 진심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쌓이지 않고 무너지기만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늘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 걷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누구는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데 나는 부탁할 사람조차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인복이 없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어쩐지 맞지 않는 관계들이 계속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즐거움보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는 중에도 속으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정작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순간. 외롭긴 한데 그렇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모순된 마음.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나은 건지 헷갈리는 시간들.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관계라는 것 자체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친해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만 가까워져도 금방 지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인복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노력하면서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표면적으로만 어울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복이 없다면 오히려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게 아닐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최소한 나쁜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인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관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나를 지치게 만든 걸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실망만 쌓여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의 말은 듣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누가 더 힘들었는지 경쟁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경로당을 그만뒀습니다. 나는 사람 복이 없나 봐. 좋은 사람 하나 없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똑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무엇을 받을지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 그런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인복이 없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지 모릅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함께 점심을 먹고 회의하고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남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엔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주말엔 쉬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직장이라는 구조가 사람들을 묶어줬을 뿐 진짜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 여유로운 척, 강한 척 합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쓴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은 진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건 가면일 뿐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고 아내는 수다스러웠습니다. 산책길에서 아내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듣긴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소. 그냥 말이 필요 없을 뿐이요. 아내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말은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함께 걷는 것. 그게 그의 관계 방식이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고 상대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니까 상대도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주 연락하니까 상대도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는 게 관심이고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게 배려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어긋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대가 아닌 내가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된다. 인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대하는 시선이 어쩌면 조금 바뀌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봤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타인은 그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립니다. 비관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엔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눕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렇게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 조금씩 움직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멀어지면 외롭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편합니다. 그 거리를 찾는 게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복이 없다는 건 어쩌면 이 거리 조절에 실패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가시에 찔렸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웃고 베풀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가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관계만 유지한다.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이유는 대부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위로, 재미, 정보, 도움, 소속감. 뭐라도 얻을 게 있으니까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모든 관계가 진심일 거라고 믿는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편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주는 사람에게 몰려들고 요구하는 사람에게선 떠나갑니다.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처럼 되라. 낮은 곳에 머물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관계를 억지로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흐름에 맡기라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살았고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오길 바랐고 전화라도 자주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할머니는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자식들에겐 자식들의 삶이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오고 싶을 때 오는 거고 바쁘면 못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섭섭함도 줄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흐름에 맡긴 겁니다.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아예 관계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사람을 싫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고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바빠졌습니다. 가족 일,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각자 사정이 생기며 모임은 줄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왜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나만 신경 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걸. 혼자여도 나쁘지 않다는 걸.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편하다는 걸. 그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관계라는 무게에서 벗어난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하면 괴롭고 놓으면 자유롭다.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관계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집착,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집착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어집니다. 가까워지면 좋고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편안한 관계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하고 밥 먹고 각자 할 일 하고 저녁에 TV 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으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잖소. 집착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노자, 장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관계는 집착하는 순간 무거워지고 놓는 순간 가벼워진다는 것. 인복이 없다면 어쩌면 지금이 놓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인복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노자처럼 흐름을, 장자처럼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시작은 작지만 명확한 선택들입니다.
첫 번째, 먼저 베푸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외면받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먼저 베풉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양보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은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베푸는 사람은 지칩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반찬 나눠주고, 심부름 해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베푼 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호의였다는 걸. 먼저 베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기대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우리는 관계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을 몰라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자주 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학교, 학원, 친구들. 할아버지를 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면 된다고, 전화만 해줘도 고맙다고 기대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왔을 때 더 반가웠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줄일수록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 감정을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왜 서운한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외로운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타인은 나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늘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여성은 포기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이해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설명은 관계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이 많으면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노자는 말이 적을수록 진실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방어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상대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면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늘 말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자식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다퉜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노인은 말을 줄였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피곤한 관계, 일방적인 관계, 상처만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거리를 말했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따뜻하고 너무 가까우면 찔린다고 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늘 힘들다고 했습니다. 전화하면 푸념만 했습니다. 만나면 위로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결국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를 덜 받고 만남을 줄였습니다.
친구는 섭섭해했지만 여성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6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복이 없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자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남의 기대, 남의 평가, 남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창밖 구경하는 시간.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외면할 때 외로운 겁니다. 이 6가지는 거창한 원칙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입니다. 먼저 베풀지 않기, 기대 줄이기, 설명하지 않기, 침묵 지키기, 거리 두기, 혼자 있기. 하나씩 실천하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복이 없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복이 없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에 나쁜 관계를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친해지지 못했기에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웠기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관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노자의 물처럼 흐름에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자의 자유처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인복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걸.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베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거리를 둬도,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인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